그래서 챗GPT, 제미나이처럼 이것도 하나의 AI일 뿐이에요. 그냥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DB에 저장하고 화면에 보여준다. 이 어떤 순서. 이해 안 돼도 정상, 바로 안 돼도 정상.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 프론트, 백엔드, 서버까지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클로드라고 명령어 쓰고 이제 안녕 뭐 인사도 나누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개념이죠. 바이브 코딩 하다가 망쳤어요. 이제 내가 요거를 만들고 이제 다음 걸 만들어서 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망쳐버렸죠. 일부러 망친 건데 사실 어쨌든 망쳤어요. 옛날 게 더 좋다. 그러면 이제 rewind라는 클로드 명령을 사용하면은 예전 결과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전 결과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rewind입니다. 그래서 rewind랑 git이라는 개념이 또 있죠. rewind는 하나의 대화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전 대화로 돌아가고 싶고 전전 대화로 돌아가고 싶을 때 rewind를 쓰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10일 전에 작업했던 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거를 해야 되면은 git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git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다 쓰는 건데 어떤 시점을 이제 캡처를 해 놓는 겁니다. 이 시점을 캡처해 놔서 언제든지 이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1년 뒤에도 여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에서 한계가 느낄 때는 이제 git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 이제 막 오늘 작업했던 거에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rewind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git이라는 거는 한 달 뒤에도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정확히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개념만 살짝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도 똑같습니다. 이제 rewind만 오늘 걸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git도 오늘 걸 돌릴 수 있고 한 달 전 걸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개념이죠. git이 왜 필요하냐? 실수함, 망침, 어제 결과물이 더 좋았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코드를 막 작업할 때는 이제 이걸 누가 망가뜨렸는지 알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git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git이란 게 뭐냐, 도대체 무슨 어려운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분이 설명하신 거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귀랑 얼굴을 그리고 이제 사진첩에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돼서 눈과 입을 그렸죠. 그 다음에 다음날에 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다음날 수염하고 머리를 그린 다음에 또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git의 개념입니다. 1, 2, 3번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3번의 머리 스타일하고 턱수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2번으로 돌아가서 턱수염을 빼고 이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걸 또 만든다. 이런 게 또 git의 개념일 수 있고, 그래서 머리를 가진 애들은 부모가 같겠죠. 2번이라는 부모를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부모에서 파생된 수많은 머리와 헤어스타일과 꾸미는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git의 개념이고,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이 사이트 가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git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면은 실제로 어떤 명령어들로 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 스테이징 영역, 로컬 레파지토리, 리모트 레파지토리라고 있는데,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스테이징 영역, 뭔가 저장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스테이지에 올리는 거죠. 스테이지에 올리고 이거를 로컬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내 사진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사진첩에 git commit이라는 걸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리모트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어떤 서버, 이것도 서버죠. 어떤 서버에 올려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원격 사진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어떤 사진첩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막 작업을 하다가 코드를 만들다가 이거를 이제 내가 올려볼까 해서 코드를 스테이지에 올리고, 이거를 이제 내 사진첩 같은 레파지토리에 저장하고, 이거를 원격 어떤 외부에 있는 거에 이제 푸시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남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나도 가져갈 수도 있고, 이 원격에 있는 거를 git pull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내 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이것까진 모르셔도 돼요. 그냥 git에 올려줘 라고 하면은 git add, git commit, git push를 다 합니다. 그리고 git에서 가져와 하면 git pull을 해서 바이브 코딩이 알아서 가져옵니다. 클로드나 뭐 이런 바이브 코딩 AI가 git에 올려줘 하면 올리고 가져와 하면 가져옵니다. git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하면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런 명령을 쓰지 않으셔도 이제 코딩 AI한테 말하면은 이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개념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it에 커밋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커밋을 해놔야지만 클로드 AI, 뭐 코딩 AI가 이제 이거를 그때 시점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커밋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클로드.md라는 곳에 자동으로 커밋해줘 라고 적어 놓으면은 어떤 큰 작업이 있은 다음에는 자동으로 커밋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커밋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으로 돌아가려면은 리와인드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일주일 작업을 돌아가려면 커밋 git에 올린 거를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git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작업은 git에 올려야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DB, git 뭐 이런 개념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바이브 코딩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고 대화를 하시는 게 훨씬 그럴듯한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딩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수많은 종류들이 있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비디오, 음악,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AI들이 많죠.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처럼 이것도 하나의 AI일 뿐이에요. 그냥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GPT 같은 거고, 그냥 대화를 해주면은 이제 코딩을 해줍니다. 그냥 코딩 결과물을 줄 뿐이고, 그냥 제미나이한테 뭐 만들어줘, 챗GPT한테 뭐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하면은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이 챗GPT, GitHub 코파일럿, 클로드 코드, 커서, 구글 제미나이, 코딩 뭐 이런 코딩 AI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또 해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챗GPT와 똑같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어떤 PDF를 넣어서 분석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떤 URL을 이제 웹사이트 알려주면서 이것도 분석하고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대화하고 뭔가 자료를 주면서 시키면 됩니다. 이제 좀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핵심 원칙 5가지를 알면 좋아요. 이제 처음에 그냥 시작하시는 게 좋고, 바이브 코딩을 좀 뭐 한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구나를 좀 아시게 됩니다. 완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어떤 돌아가는 덩어리들을 처음에 만드시면 되고, 질문은 항상 이걸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만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개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버튼 클릭하면은 얼럿이 떠야 돼, 이렇게 하나씩 명령을 하시는 게 좋고, 로그인하고 DB 만들고 배포하고 이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은 정확히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붙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개발자도 다 복붙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한 또 부분이 어떤 말로 어떤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튼 누르면 값을 가져오고 저장하고 보여줘라,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5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어떤 프로세스,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떤 로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바이브 코딩을 잘하고 정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처음부터 설명한 내용이 모두 이거를 위한 겁니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로 가서 DB를 조회한 다음에 다시 서버를 거쳐서 화면에 보여준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서비스죠. 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내가 딱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바이브 코딩을 딱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사이트를 만들까? 그러면 이 로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악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이 설명이 화면에 보이겠죠. 그리고 이 설명이 서버로 전송이 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한 어떤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서버가 설명을 받고 음악 생성 API라는 거를 호출하죠. 음악 생성 API를 쓰지 않으려면은 내가 음악 생성하는 기능을 서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뭐 이런 일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 API,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API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 생성 API를 호출한다. 내 서버가 음악 생성 API를 호출하죠. 그래서 서버에서 음악 생성 API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서버에서 생성된 음악과 설명을 DB, 아까 엑셀이죠. 엑셀 시트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값을 조회해가지고 사용자 화면으로 응답을 해주죠. 사용자 화면에서 생성된 음악을 보여주고 클릭하면 재생돼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설명 넣고 서버로 간 다음에 서버가 음악 API를 호출하고 음악 API가 생성한 값을 다시 서버로 DB에 저장하고 화면에 보여준다. 이 어떤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광고 이미지를 넣으면 베리에이션 해주는 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광고 이미지 하나 넣으면은 다양한 이미지로 다양한 베리에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광고 이미지를 넣어요. 넣으면은 이미지가 화면에 일단 보여야겠죠. 내가 넣은 거를. 이 이미지가 서버로 가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생성 API를 호출하죠. 그래서 뭐 10개를 이제 사용자가 택했으면 10개를 생성해서 응답받은 거를 이제 DB에 저장하고 사용자 화면에 응답해주고 화면에 리스트로 쭉 보여주면 되겠죠. 어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만들게 하면은 그 코딩 AI가 자기 멋대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코딩 AI가 좀 더 잘해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순서대로 해야지만 사용자가 화면에 나오는구나 를 이해하고 명령하는 거랑은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바이브 코딩을 해서 어떤 웹을 만들고 싶은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이 프로세스,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개념,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10가지를 알아볼게요. 바이브 코딩의 초보, 그러니까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자, 코드는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코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개발은 어떤 구글 닥스처럼 쫙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있으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가 실행되고 다시 여기가 실행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쭉 실행되는 줄 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코드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입력하고 뭔가 페이지를 로딩하고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그 코드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바로 안 나올까? 통신이라는 건 항상 느립니다. 아까 API 말씀드렸죠. 어떤 서버와 통신하려면은 어떤 네트워크라는 거가 필요하죠. 저희 집에서 많이 쓰는 와이파이가 느리면은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라는 건 느리다. 그래서 로딩을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 감각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초보자분들은 모든 API 요청이 성공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디자인할 때 왜 실패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버가 불타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 느리거나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뭐 비디오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숫자 10개를 요청해야 되는데 뭐 가나다 개수만큼 해줘 라고 했거나 뭔가 잘못된 값이 들어가면 실패를 하겠죠. 에러는 버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죠.
왜 실패했는데도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을까? 성공 실패는 어떤 상태의 값이죠. 그래서 로그인이 실패했다, 권한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if라는 걸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화면에서 봤듯이 그 뉴스라는 거를 내가 클릭했는데 뉴스가 안 나오고 뭐 서버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if 페이지에 응답이 없으면 이 화면을 보여줘, 이 텍스트를 보여줘 라고 어떤 실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if라는 걸 사용하면은 실패했을 때의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론트보다 큰 개념, 백엔드보다 큰 개념이 서버죠.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다.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하는 쪽, 그 다음에 받아서 처리해주는 쪽이 서버죠.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백엔드 서버에서 다른 API를 호출하거나 로그인을 판단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서버로 요청을 하고 이런 동작만 해야지,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암호를 처리한다거나 뭔가 DB를 처리한다거나 하면 안 되죠. 서버로 가서 해야지만 보안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프론트는 그냥 화면을 보여줄 뿐이다 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한 명이 쓰는 거랑 100명, 1000명, 10,000명이 쓰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도 뭐 한 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막 20-30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죽어버리죠. 굉장히 얘가 힘들어하면서 죽어버리는데 저희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명이 사용하면은 괜찮은데 10,000명이 갑자기 동시에 어떤 요청을 보낸다, 그럼 서버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라는 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동기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동기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서버에 음악 생성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비유로 들으면은 100명이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문이 요리를 해서 끝날 때까지 두 번째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99명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가 끝나고 세 번째가 끝나고, 이게 이제 동기 작업입니다. 근데 비동기 작업은 일단 100명의 주문을 다 받아요. 받아서 그 주방으로 넘깁니다. 이 100개가 있어요. 쭈루루 넘기고 음식이 나오는 대로 주는 겁니다. 이게 비동기 작업이다. 그리고 이제 콜백, 나중에 실행이라는 거는 이제 끝나면 알려줘라는 거죠. 아까 주방에 넘길 때 이런 음식을 만들어줘, 이런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끝나면 주방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콜백, 나중에 실행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동기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죠. 100명 중에 99명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100개의 요청, 음악 생성 100개의 음식 주문이 기다리지 않고 100개를 한꺼번에 주방에 넣어버리고, 주방에서 끝나면은 콜백 받아가지고 각각 사람들에게 서빙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쓰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100명에 1000명, 10,000명의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이 비동기, 콜백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개발의 본질입니다. 개발의 본질이 수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음악 오토 제너레이터도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고 그 곡을 평가하고 다운받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1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그거를 다 자동화시키는 거가 개발의 본질이죠. 이것 말고도 뭐 수많은 작업들이 있겠죠.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어떤 구글 시트를 정리한다거나 모든 수동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게 개발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딩할 때 막히는 게 정상인 이유. 막힌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현업 개발자지만 하루에 한 200-300번씩 막힙니다. 항상 막히는 게 당연한 거고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 잘 될 때는 이미 해보는 것들, 이미 익숙한 개념들은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막혔다는 거가 이제 내가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 해보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막히고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개발은 항상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안 되네? 왜 안 되지? 하다가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면은 항상 됩니다. 에러는 실패가 아니라 힌트죠. 초보자들은 에러가 한번 나면은 이제 좌절을 합니다. 아, 이게 망했어요. 안 되네요. 하는데, 개발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실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고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죠. 바이브 코딩에서는 그냥 에러를 그 바이브 코딩 AI에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얘가 고쳐줍니다. 힌트를 주는 거죠. 바이브 코딩 AI한테.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쳐. 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개발자들도 매일 막힌다. 저도 매일 막히고, 시니어 개발자들도 구글링을 하고, AI에게 계속 물어보죠. 저도 맨날 물어보고, 맨날 실패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망할 때도 있고, 맨날 복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거를, 실패하는 거를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거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막히고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다가 한번 성공하면은 그 희열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보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 안 돼도 정상, 바로 안 돼도 정상, 계속 AI에게 물어보고 검색하고 하는 게 정상, 하루 종일 하나만 해도 정상, 나중에 이해해도 되고, 코드가 더러워도 되고, 뭐라도 돌아가서 만들어지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막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그냥 클로드 치고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클로드 치고 시작합니다. 네, 아래 명령어들로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바이브 코딩을 위한 왕초보 개발 지식 마치고, 또 질문 있거나 바이브 코딩 하다 막히거나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나 나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로직 순서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댓글로 바로 답변 드리거나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